사라진 제니퍼 캐스, CCTV에 포착된 용의자. 그러나 그의 얼굴을 완벽히 가려준 기묘한 우연. 2006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다. 24살의 젊은 여성 제니퍼 캐스. 제니퍼 캐스의 삶은 바로 그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올랜도 시내의 한 콘도미니엄에서 독립적인 삶을 꾸려가던 성공한 여성이었다. 명망 있는 투자회사의 재무관리자로서 안정적인 경력을 쌓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는 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했다. 제니퍼는 똑똑하고 책임감 강하며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남자친구 롭 앨런과의 관계도 더없이 행복했다. 두 사람은 바로 며칠 전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꿈같은 휴가를 보내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에서의 추억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니퍼의 삶은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림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그 완벽한 그림 위로 운명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이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2006년 1월 24일 화요일 아침, 그날의 태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떠올랐지만 제니퍼의 세상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잠식되고 있었다. 2006년 1월 23일 월요일 저녁, 제니퍼는 평소처럼 오후 6시경 퇴근해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그녀는 가족들과 다정한 통화를 나누었고, 밤 10시경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남자친구 롭과 마지막 통화를 했다. 잘 자, 내일 아침에 연락할게. 이것이 세상에 기약하는 제니퍼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롭 앨런은 제니퍼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사람이 되었다. 제니퍼에게는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롭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는 다정한 습관이 있었다. 하지만 1월 24일 화요일 아침, 롭의 휴대전화는 고요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롭은 몇 번이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는 곧장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같은 시각, 제니퍼의 직장에서도 동료들은 의아함을 느끼고 있었다. 늘 성실했던 그녀가 오전에 예정된 중요한 회의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빈자리는 단순한 결근 이상의 불안감을 자아냈다. 오전 11시, 제니퍼의 회사는 결국 그녀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취했다. 딸의 무단결근 소식을 전해 들은 캐스 부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부부는 곧장 차를 몰아 제니퍼의 아파트로 향했다. 이 시간의 거리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아파트에 도착한 그들을 맞이한 것은 기묘한 풍경이었다. 주차장에는 제니퍼의 2004년식 검은색 쉐보레 말리부 차량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아파트 내부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욕실에는 축축한 수건이 걸려 있었고 샤워부스 바닥도 젖어 있었다. 그녀가 그날 아침 샤워를 했다는 증거였다. 침대 위에는 출근할 때 입을 옷가지 몇 벌이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고 바닥에는 잠옷이 놓여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녀가 가장 아끼던 하이힐 한 켤레도 신발장에서 사라져 있었다. 모든 증거는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니퍼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다가 집을 나섰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차를 몰고 집을 나선 그녀는 왜 회사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왜 모든 연락이 두절된 것일까? 평온해 보이는 아파트의 모습은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자아냈다. 캐스 부부는 즉시 올랜도 경찰서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경찰의 반응은 가족의 애타는 마음에 상처만 남겼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경찰관들은 아파트를 대충 둘러보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남자친구랑 다투고 어디 갔겠죠. 곧 돌아올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자신들이 이 끔찍한 악몽 속에서 홀로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을 느꼈다.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분노한 가족과 친구들은 직접 행동에 나섰다. 1월 24일 밤부터 제니퍼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 시작했다. 제니퍼 캐스를 보셨나요?
애타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는 올랜도 시내 곳곳에 붙여졌고 다음 날이 되자 그녀의 실종 소식은 지역 뉴스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1월 26일 목요일 마침내 한 줄기 단서가 나타났다. 제니펄의 아파트에서 약 1.6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단지의 한 주민이 경찰에 제보 전화를 걸어왔다. 뉴스에서 본 제니퍼의 검은색 쉐보레 말리부 사진이 자신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며칠째 주차된 차와 똑같다는 것이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 차가 제니퍼의 차임을 확인했다. 가족들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 경찰의 감식 결과를 기다렸다. 하지만 범죄과학연구소에서 차량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는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미했다. 극소량의 DNA 샘플 하나와 너무 작아서 신원 파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지문 흔적 하나가 전부였다. 이 사실은 2016년 제니펄의 아버지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차 뒷좌석에는 DVD 플레이어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휴대전화나 지갑 같은 개인 소지품은 사라졌지만 실종 이후 그녀의 은행 계좌에서는 어떠한 인출 내역도 없었다. 경찰은 강도를 주된 동기로 보지 않았다. 수사관들의 마지막 희망은 차가 발견된 아파트 단지의 감시 카메라 CCTV 영상이었다. 그리고 그 영상은 사건을 해결의 실마리로 이끄는 대신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좌절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를 남겼다. CCTV 영상 데이터에는 제니퍼가 실종된 1월 24일 정오 무렵 그녀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와 주차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신원 미상의 인물은 차를 주차한 뒤 약 32초간 차 안에 머물다가 밖으로 나와 유유히 걸어서 사라졌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었다. 용의자의 외형적 특징, 특히 가장 중요한 얼굴이 아파트 단지의 철제 담장 기둥에 의해 완벽하게 가려져 있었다. 이 CCTV는 연속 녹화 방식이 아니라 3초에 한 번씩 이미지를 촬영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우연으로 카메라가 이미지를 포착하는 매 3초의 순간마다 용의자의 얼굴은 정확히 담장의 다른 기둥 뒤에 위치했다. 마치 유령처럼 용의자는 여러 개의 프레임에 걸쳐 모습을 드러냈지만 단 한 번도 얼굴을 노출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영상 화질 개선을 의뢰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했지만 심지어 용의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조차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이라고는 용의자의 키가 대략 165cm에서 175cm 사이이며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기묘한 영상에 대해 언론은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용의자, The luckiest suspect ever 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범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알리바이를, 아니 가장 완벽한 익명성을 확보한 셈이었다.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지자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제니퍼의 주변 인물들로 돌렸다.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그녀의 남자친구 롭 앨런, 그녀와 헤어진 후 재결합을 원했던 전 남자친구, 그리고 그녀의 남동생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들은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모두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찰은 또한 제니퍼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거절당했던 직장 동료에 대한 정보도 입수했다. 그 역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수사망에서 벗어났다. 가족들은 제니퍼가 실종되기 전 자신의 아파트 단지가 개조 공사 중이었으며 공사장 인부들이 자신을 보며 휘파람을 불거나 희롱하는 일이 잦아 불편함을 토로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이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제니퍼가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 이들 중 한 명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많은 인부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이 실마리 또한 허공으로 사라졌다. 제니퍼의 신용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휴대전화는 꺼진 채 다시는 켜지지 않았다.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발자국은 완벽하게 끊겨 있었다.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딪혔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전 제니퍼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가족, 헌신적인 남자친구, 멋진 직장. 그녀가 이 모든 것을 등지고 스스로 잠적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가족들은 딸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다. 2010년 제니퍼 실종 10주기를 맞아 올랜도 경찰서의 테레사 스프레이그 형사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당신의 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락할 수도 위치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공포 속에서 흐르고 하루하루는 최악의 악몽 속에서 지나갑니다. 지난 10년간 캐스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가족의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치열해졌다. 2018년 캐스 가족은 올랜도 경찰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딸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모든 수사 기록을 넘겨달라는 요구였다. 그들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경찰은 초기에 제니퍼의 차에서는 어떤 주목할 만한 증거나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정부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가족들은 약 16,0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문서를 밤낮으로 검토했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 안에서 DNA를 채취했었다는 사실이었다. 가족들은 또한 경찰이 찍었지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제니퍼의 차량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 사진들에는 공사장에 먼지가 묻어있는 모습과 함께 자동차 보닛 위에서 몸싸움의 흔적, Signs of Struggle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이는 제니퍼가 주차장에서 차에 타기 전 혹은 차에서 내리던 중 누군가와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가족들은 경찰이 왜 이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지 혹은 무시했는지 분노했다. 2020년 제니퍼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인신매매의 희생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2022년에는 올랜도 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무능하고 태만했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에 따르면 가족들이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끝없이 제니퍼의 흔적을 찾아다니는 동안 경찰은 2010년부터 사실상 사건을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마침내 2022년 11월 캐스 가족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사건은 플로리다 법집행부로 이관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지만 여전히 모든 단서는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였다. 그리고 2023년 6월 17년이 넘는 기나긴 기다림 끝에 캐스 가족의 전화벨이 울렸다. FDLE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가족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수사반들이 새로운 DNA 증거를 확보했으며 최신 유전자 개보학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족이 직접 작성하여 제공했던 잠재적 용의자 명단을 활용하고 있었다. 제니퍼의 아버지는 FDLE가 더 이상 이 사건을 교착 상태로 보지 않으며 과거 증거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 덕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제니퍼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그곳을 채우던 그녀의 웃음소리는 이제 없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니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줄 새로운 정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저는 제니퍼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아있든 죽었든 말입니다. 제니퍼의 아버지가 덤덤하게 내뱉은 이 말 속에는 한 가닥 희망과 함께 1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지옥 같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올랜도의 태양 아래 완벽했던 한 젊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날의 진실은 과연 밝혀질 수 있을까? CCTV 속 유령 같던 용의자의 정체는 드러날 것인가? 제니퍼 캐스 실종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비극으로 남아있다.